자, 이제 파이썬을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배운 걸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로 쓰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 그거를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정리를 해서 보고 싶은 데이터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랑 같이 합쳐도 볼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각화를 시켜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운받을 데이터는요, 지금 두 군데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이 자료들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고요. 자, 여기 서울특별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 데이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별로 준비되어 있는 CCTV 설치 현황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져와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단순히 CCTV가 어디 구역에 제일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 자, 그것도 우리가 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인구 대비 그 CCTV가 얼마나 있는지, 자, 그럼 CCTV가 어느 지역이 좀 많이 있어서 더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 데이터를 이 두 군데에서 가져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될 데이터는 2016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실습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다운받은 걸로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공된 파일은 두 가지가 있죠. cctv in seoul.csv라는 파일 하나랑 population in seoul이라는 파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확장자가 CSV는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근데 XLS는 처음 봤죠. 근데 이 XLS가 뭐냐면요. 엑셀에서 제공되는 건 맞는데 XLSX의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확장자가 XLSX잖아요. 근데 그거의 옛날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03년을 기준으로 그 확장자 명의 뒤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XLS를 맞춰서 파일을 불러와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걸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두 파일을 올려주고 이제 파이썬 3의 노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14주죠. 자, 파일을 먼저 불러올게요. 자, 이름을 CCTV 서울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지을 거고요. 뭐 서울 이거를 제가 슬라이드는 대문자로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쟤를 불러올 건데 우리가 판다스를 쓸 거예요. 그쵸? 판다스를 쓸 거기 때문에 앞에 얘를 한번 불러줘야 되겠죠. 자, 부르고 나서 판다스를 거기 속해 있는 read csv로 이 파일을 읽어줄게요. 자, 이름이 뭐였죠? CCTV in 서울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번호가 앞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올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파일명이 우리가 이제 불러올 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파일명을 짓게 되면은 이렇게 번거롭게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명도 저장할 때 생각을 잘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는 01까지 붙여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UTF를 뒤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얘를 불러보면은 어떤 파일이냐면요.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서울 CCTV 인서울을 제가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거든요. 지금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 수치들도 있고 이런 게 잘못 불러오면 깨져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한국어를 뜻하는 UTF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엔코딩을 UTF-8 이걸로 지정을 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작동이 잘 됐네요. 그러면은 들어간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방금 봤던 내용이 그대로 구현이 되겠죠. 자, 지금 봤더니 자, 무슨 내용이에요? 자, CCTV가 각 구별로 몇 개씩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2003년도 이전, 2004년도, 5년도, 6년도 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 보면은 뭐 수치가 높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어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거를
UTF-8로 지정하지 않아도 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늘 깨지는 건 아니고 간혹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인코딩을 맞춰서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파일마다 다 UTF-8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종류가 더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잘 불러와 줘야 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CCTV 서울에서 우리가 컬럼명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컬럼명 확인하는 거는 컬럼스라고 입력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지금 인덱스라고 해서 이 제일 처음에 들어갔던 이 컬럼명들 있죠. 기관명, 소개,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죠. 2016년까지 나오고 데이터 타입은 뭔지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컬럼명을 하나하나 꺼내보고 싶을 때는 자, 인덱싱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숫자 0을 붙이면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자, 여기서부터 0이라고 썼어요. 0, 1, 2, 3, 4, 5,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치면은 기관명이 나오고요. 1이라고 치면은 소개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 이름을 변경을 해볼게요. 자, 열 이름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얘는 re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CCTV 서울을 불러와서 걔 이름을 다시 지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컬럼 가지고 이름을 다시 지을 거고요. 그리고 걔는 CCTV 서울의 컬럼에 0번째 거를 바꿔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데이터에서 이 0번째에 있는 기관명을 구별이라고 바꿔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9잖아요. 근데 얘를 기관명이라고 명칭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구별이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다시 말해줄게요. 여기서 CCTV 서울이고요. 걔를 이름을 다시 지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시 짓는 거는 컬럼들을 가져와서 지을 건데 걔의 CCTV 서울의 컬럼에 0번째 있는 자, 요거죠. 기관명이 0번째 있었죠? 자, 걔를 가지고 바꿔줄 건데 이름은 구별이라고 바꿔줄 거예요. 자, 그리고 걔는 자, 이 옵션을 넣어줄 건데요. in place true라고 하면요. 그 자리에 바꿔서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CTV 서울에다가 얘를 변경한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얘가 없으면은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코드를 또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 자리에다가 바로 저장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CCTV 서울이 제대로 바뀌었나 확인해 볼까요? 자, 구별이라고 변경이 잘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population 데이터도 가져올게요. 자, population 데이터는 pop서울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걔는 엑셀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뭐였냐면 population in 서울이었는데요. XLS 데이터였어요. 자, 명칭이 또 다를 거거든요.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명칭이 01이 또 앞에 붙어 있죠. 자, 이걸 그대로 복사에다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읽어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파일명은 XLS로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UTF-8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팝서울 해놓고 자, 우리 또 데이터 볼 때 헤드라는 거를 쓰면은 보고 싶은 만큼 조정해서 볼 수가 있었죠. 자, 기본은 5줄이 나오는 거였고 여기다가 숫자를 다른 걸로 변경하면은 뭐 8줄을 보고 싶다. 그러면 8 이렇게 넣어서 8줄만 미리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쳤더니 얘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자, 지금 인구 데이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각각 인구 1, 인구 2 인덱싱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국인이고 여기 등록 외국인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는 또 남자, 여자
인구가 요 밑에 있는 게 사실 요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된 데이터들도 있겠죠. 자,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는 몇 명인지까지 인구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 부를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따로 불러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옵션을 줄 건데요. 자,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건데 옵션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지금 헤더가 되길 원하는 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오는 컬럼명이 되길 원하는 부분을 헤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되길 원하는 부분이 두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0, 1, 2로 되니까 두 번째겠죠. 자, 그럼 숫자 2를 사용해서 헤더를 불러올 거예요. 그럼 일단 설정을 해볼까요? 차례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자, 헤더는 2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부르고 싶은 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를 불러올 거냐면요. 지금 필요한 데이터가 요 비열에 있는 것들 다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총 합계가 있는 D열도 가져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인 총 개가 있는 자, G열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있는 J. 자, 그 다음에 이제 65세 고령자까지 해서 데이터를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옵션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팔스콜이라고 해서, 자, 얘가 콜럼들을 자, 팔싱해서 가져올 건데요. 팔싱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를 팔싱해서 컬럼들을 분리를 할 건데, 제가 가져오고 싶은 애가 B랑 D랑 G랑 J랑 N이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아, 근데 얘가 왜 에러가 났냐면요. 이게 작년까지 팔스콜이라는 요 명령어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말이었나부터 유즈콜로 바뀌었거든요. 경고문이 사실 계속 떴었어요. 유즈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명령어가 옛날에 사용하던 게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즈콜로 바꿔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대로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확인을 해보면, 자, 제가 원하는 것만 딱 골라서 온 것 같네요. 자, 근데 데이터가 내용이 오다가 말았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따로 있었죠. 얘는 뭐 총 인구고, 한국인 인구고, 외국인 인구인데, 지금 개라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뭐였냐면, 자, 요 각각이 자, 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자, 이것도 수정을 해줘야 이제 우리가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리네임을 각각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팝서울에서 리네임을 통해서 얘 이름을 또 변경을 해볼게요. 팝서울 컬럼스 해놓고 0번째 있는 거는, 자, 얘도 구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치구를, 자, 아까 봤던 CCTV에 있는 이 구별과 이름을 동등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 이거를 합칠 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놓고요. 자, 이어서 팝서울의 컬럼스의 1번에 있는 거는요, 인구수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한국인.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외국인. 자, 여러분은 그냥 카피해서 놓으세요. 이게 오타가 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고령자까지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 place true라고 옵션까지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제대로 입력이 됐나? 자, 팝서울 봤더니, 자, 아까보다 훨씬 데이터가 알아보기 좋게 됐죠? 자, 제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팝서울이랑 CCTV의 데이터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련을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CCTV 서울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CCTV 서울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구, 가장 많이 설치된 구를 정렬을 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우리 기억, 히읗 이렇게 정리했던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했던 엑셀 기능처럼 자, 여기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sort values라는 거를 넣고 자, 얘 순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sort는 정리를 하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values는 값이 있죠. 그럼 sort value 하면 뭐예요? 값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자, 그것도 물론 알아야 되잖아요. by 소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개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ascending이라는 거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true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ascending은요, 오름차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름차순이면 뭐예요? 가장 설치가 적게 된 구부터 이렇게 정렬을 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걔를 true라고 했으니까 ascending을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까요? 자, 봤더니 제일 적게 설치된 구가 눈에 한눈에 들어오죠. 얘는 485개 있는 도봉구가 CCTV가 제일 적네요. 자, 그리고 강남구가 2780개로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럼 얘를 반대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높은 순으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false라고 넣어줬을 때 자, 강남구부터 도봉구까지 다시 대정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볼 수도 있어요. 정렬을 하는 것만으로도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오죠. 간단한 통계 분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서울을 자, info라고 쳐보면요. 자,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나왔었죠. 그래서 정보가 봤더니 뭐 구별 소개로 다 이제 구별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자, 문자열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숫자형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여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CCTV 서울에 자, describe를 통해서 간단한 통계를 볼게요. 자, 기술 통계를 보면요. 총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행이 25개예요. 그러니까 25개 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평균 값도 2013년도 이전의 값이 당연히 제일 많겠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이제 2014부터 2016년까지 봤을 때는 2016년에 가장 CCTV가 많이 설치가 되더라. 자, 이것도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최소값. 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소값은 자, 2014년에 가장 당연히 제일 낮게 나왔을 거고요. 최대값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통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얼추 이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또 분석하는 자료로 요 옆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뭐를 추가를 할 거냐면은 2014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의 CCTV 수를 더하고 그리고 2014년 이전의 CCTV 수로 나눠서 최근 3년 동안의 CCTV의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3개를 더해서 요 전에 거를 나눈 다음에 뭐 100을 곱해주면은 최근 증가율이 나오겠죠. 자, 그걸 구해서 요 옆에다가 한번 구별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CCTV 서울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제가 CCTV 서울의 마지막 줄에다가 자, 컬럼을 명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컬럼명 추가하는 방식은 자, 이런 방식이 있었어요. df에다가 컬럼명을 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에 자, 요거죠. 자, 거기에 컬럼명을 새로 넣을 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자, 이걸 새로 생성해 줬어요. 컬럼을. 자, 이게 명령어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해볼게요. CCTV 서울에다가 자, 여기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최근 증가율이라는 자, 컬럼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은요. 자, CCTV 서울에서 2016년 값을 더하고 자, 그리고 CCTV 서울에서 2015년 값을 더하고요.
자, 그리고 CCTV 서울에서 2014년 값까지 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더하는 게 2014년에서 16년까지의 값이고요. 이걸 괄호를 쳐줘야 되겠죠. 계산식이니까. 자, 이걸 더하고 그 다음에 자, 나누기로 들어가서 CCTV 서울의 2013년도 이전이라는 값을 포함을 시킬게요. 자, 요거는 띄어쓰기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반드시 띄어쓰기를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00을 곱해주면은 자, 증가율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넣어볼까요? 자, 실행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CCTV 서울을 봤을 때 어떻게 변했냐? 자, 최근 증가율에서 이 값들을 순서에 맞게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컬럼에다가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렬을 해볼게요. 자, CCTV 서울 놓고 값을 최근 증가율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하고요. 어센딩은 first로 놓아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표시죠? 자, 넣었더니 자, 종로구가 지금 최근 증가율이 가장 높았네요. 자, 도봉구는 그 다음이고 마포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증가율이라는 건 2014년에서 16년까지의 증가율이 자, 높았던 순위를 이렇게 쭉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양천구에 이제 가장 CCTV 증가율은 낮았네요.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헤드라는 거 있었잖아요. 뒤에다가 헤드를 붙여주면은 제일 위의 순위 다 탑 5를 골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팝서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팝서울이 무슨 데이터였냐면요. 자, 인구 데이터였고요. 우리가 정리한 바로는 지금 인구수부터 고령자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일 마지막 줄에 NAN이라고 해서 나러 넘버라는 게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지워줘야 되는 행이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합계도 사실상 우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지워줄 겁니다. 자, 지워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드랍이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자, 0번째 거를 드랍을 할 거고 그 다음에 inplace true라는 명령어도 같이 포함을 시킬게요. 자, 얘는 뭐였냐면요. 지금 바로 얘를 드랍하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포함이 되지 않거나 false로 지정이 되면은 이걸 지워버리고 나서 우리가 또다시 여기다가 넣는 작업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inplace true를 뒤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팝서울을 보면 자, 0번째 있었던 합계 부분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삭제하고 싶은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NAN이에요. 자, 쟤도 드랍을 시킬게요. 자, 얘랑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26이죠. 26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지웠다고 해서 이 숫자가 재배치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6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도 26 해서 자, 지워졌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얘는 이미 한 번씩 다 지워졌던 애들이기 때문에 다시 실행하면은 얘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실행해보면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봤더니 자, 0 not found in access라고 뜨죠. 그러니까 축에 지금 0이라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미 지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실행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팝서울 보면은 지금 다 일단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할 항목은요. 그러니까 또 분석하고 싶은 내용이죠. 저는 이제 외국인 비율하고 고령자 비율을 자, 전체 인구수랑 대비해서 얼마나 있는지를 오른쪽에 두 개 컬럼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서울이고요. 자, 바로 넣을게요. 인구수, 외국인 비율 해서 여기는 팝서울에 자,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자, 요 컬럼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팝서울에
전체 수에 해당되는 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100을 곱해주면 외국인 비율이 들어가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자, 외국인 비율에 두 가지의 값이 외국인에서 자, 인구수를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 형식이랑 이제 동일한데 자, 이 부분이 고령자죠. 그리고 이 내용이 고령자 비율.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 새로운 컬럼이 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팝소울을 확인해 보면은 고령자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또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너무 많으니까 자, 솔트 밸류를 통해서 값을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인구수로 한번 볼까요? 인구수로 어센딩해서 알아보면은 자, 최초의 5개 제일 인구수가 많은 지역을 봤을 때 송파구가 가장 인구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서구가 많았고 강남구, 노원구, 관악구 순으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번에는 자, 외국인 비율로 볼게요. 어느 지역이 제일 외국인 비율이 높을까? 자, 이걸로 보면요. 외국인 비율은 영등포구에서 금천구, 구로구, 중구, 용산구 자, 이런 순으로 가네요. 자,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바꿔서 볼 수가 있겠죠. 뭐 고령자 비율을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팝서울의 정리는 얼추 끝났어요. 자, 이제 CCTV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조건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지금 CCTV 서울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소개가 지금 CCTV 개수죠. 자, 이게 1000개 이상인 구만 따로 골라서 보고 싶어요. 자, 이런 식의 조건들이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포함을 시켜볼까요? 자, 조건 적용은 자, 이런 식으로 가로를 하나 한 번 더 쳤었고요. 자, 그 안에다가 CCTV 서울을 다시 입력을 해서 자, 소개 부분이 1000이 넘는 걸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TV 서울이라는 이 데이터 안에서 조건은 CCTV 서울의 소개가 1000이 넘는 거를 골라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지금 소개가 1000개 이상인 것만 이렇게 골라서 나오죠. 자, 그럼 또 다른 조건을 추가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저는 구별이 제가 찾는 구가 예를 들어 성동구 CCTV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만 또 추려볼 수가 있겠죠. 자, 구별이 성동구인 경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그 부분만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개가 1062개가 있고 2014년도 이전에는 730개였는데 최근 증가율은 뭐 81% 정도가 되더라.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 AND가 아니면 OR이라는 조건을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AND 같은 경우는 조건에 2개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자, 그걸 AND라고 썼었고 자, OR 같은 경우는 이 표기 자, 백슬래시 부분에 있는 이 표기를 써서 자, 얘네 2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은 자, 적용을 시키겠다 였습니다. 자, 이거를 조건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CCTV 서울에서 자, CCTV 서울도 입력을 하고요. 자, 소개 부분이 1000개가 넘는 거 하나랑 자, 조건이 하나가 끝났으니까 얘를 괄호를 쳐줄게요. 자, 이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ND 친 다음에 CCTV 서울 그 다음에 2014년 값이 100개가 넘는 경우 자, 이렇게 조건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소개가 1000개가 넘어야 되고 그와 동시에 2014년에도 100개 이상이었어야 되는 그런 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가 추려지네요. 그래서 보니까 맞죠? 지금 소개도 1000개가 넘고 2014년에도 100개 이상인 애들로만 추려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5월 조건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 이걸 똑같이 쓰는데 5월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5월 얘는 어디 있는 애냐면은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백슬래시 있죠.
자, 그거를 자, 원 표시로 되어 있는 걸 Shift랑 누르고 요걸 원 표시를 눌러주면은 요 모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은 자, 얘는 더 많이 나오네요. 왜냐면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얘는 추려주기 때문에 소개가 1000개 이상이어도 되고 또는 2014년에 있는 값이 100개 이상. 자, 그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은 여기다 출력하라 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이제는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제가 CCTV랑 팝소울 두 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 사실 5개 나와서 여기 헤드라고 안 쳐도, 5를 안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 멀지랑 컨캣이랑 조인이랑 이렇게 사용했었죠. 두 개를 표를 합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구별을 중심으로 제가 요거를 통일을 해놨죠. 그 각각에 맞는 강남구면은 강남구, 강동구면 강동구 각 줄에 얘가 매칭이 잘 돼서 옆으로 붙도록 자, 그 작업을 하나 할 거예요. 자, 두 개를 합칠 때요. 지금 옆으로 붙으니까 뭐예요? 자, 멀지를 써서 붙이면 되겠죠. 자, 데이터 리절트에서 변수를 하나 또 만들게요. 그리고 판다스에서 멀지 사용을 해서 CCTV 서울의 값과 팝서울의 두 개를 합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칠 건데 중심이 되는 거를 하나 말해줘야 됐죠. on이라고 써서 그 중점이 되는 거는 구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잘 합쳐졌나 볼까요? 데이터 리절트 결과를 쳐보면은 자, 이제 제대로 들어갔네요. 지금 강남구 외국인 고령자 비율까지 쭉 나오고 자, 이게 마지막까지 자, 제대로 합쳐졌습니다. 자, 그리고 합쳐지면서 지금 0부터 자, 24까지 이제 값이 제대로 세팅이 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구별로 돼 있는 자, 이거를 인덱스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자리를 지금 구별이 대체를 할 겁니다. 인덱스에서 구별을 선택을 하고 딱 그 자리에서 변환을 시킬게요. 자, 다시 데이터 리절트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인덱스가 구별로 들어가서 자, 구별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를 안 만들고 사실 얘를 XY 데이터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구별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보기도 편하고 자, 정렬이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자, 조건을 달아주기도 훨씬 더 편리해져요.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도 그냥 얘를 인덱스를 가지고 사용해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자, 훨씬 더 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는 매플랄립이 있었죠. 파이플라 내지 PLT라고 해서 부를 거고요.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x 값은요. 지금 xy 좌표가 있어야지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x 값은 지금 데이터 리절트에서 자, 인덱스 부분을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자, 지금 x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y 데이터는요. 데이터 리절트에서 소개 부분을 총 인구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x, y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x는 자, 강남구부터 쭉 해서 인덱스 부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y 확인해 보면요. 자, 인덱스라서 얘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 수치들이 지금 자, y 데이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바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 y 데이터를 가지고 바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얘는 자, 지금 폰트가 자, 잘못돼 있다라고 떠요. 그래서 무슨 에러가 이렇게 많이 떴지? 하고 밑에 보면은 그 결과 보면은 알거든요. 지금 한글이 다 깨졌어요. 지금 이렇게 한글이 종종 깨지는 경우들이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윈도우 설정에서부터 이 폰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복잡해서 제가 코드를 미리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자면 자,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코드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자, 지금 플랫폼이라는 거랑 그 폰트 라이브러리 두 가지를 불러서요. 이거 설정을 하는데 이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원하는 걸로 다 폰트를 바꾸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자,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실행을 했더니 자, 이번에는 또 시각화에서 문제가 뭐예요? 이제 오류들은 다 사라졌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글자가 다 겹쳤어요. 자, 그럼 몇 가지 또 수정을 하려는 이제 생각들이 들죠? 일단 크기를 조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옵션들을 쓰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가 켜지긴 커지는데 글씨가 이제 계속 또 겹치죠. 그래서 사실 이 글씨를 돌려주는 옵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예 그래프를 돌려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바그래프는요, 막대 그래프라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 뒤에다가 H를 붙이면요, 얘는 호리존탈이라는 뜻으로, 자, 옆으로 괄호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어를 다시 바꿔주면은, 자, 이런 표기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불편한 게 또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좀 오더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얘가 들쑥날쑥하니까 뭐가 데이터가 크고 작은지 좀 구분이 안 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순서를 정렬한 다음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 리절트에서 소개의 값을 좀 정렬을 시킬게요. 데이터 리절트를 값을 바꿔 넣을 건데 소개를 중심으로 어센딩 정렬을 한번 자, 반대로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리절트가 소개를 중심으로 다시 재정렬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를 x, y를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x, y를 다시 지정을 합니다. 리절트에 인덱스를 x로 놓고 y 값은 데이터 리절트에 소개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피규어부터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고 x, y로 그려보면은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눈에 쉽게 보이죠? 강남구가 제일 많고 양천구, 서초구 순으로 이렇게 인구가 자, 적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사실 다양해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예 소개값을 가지고 뒤에다가 플랫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파이썬의 명령어가 정말 종류가 다양해서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편한 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다 옵션을 쭉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플랫을 바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얘는 바그래프인데, 이제 괄호로 된 바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도 뒤에다 넣어주고요. 사이즈도 여기다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도 거의 똑같은 그래프인데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그 그래프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프를 본인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엑셀 데이터 정리하는 것부터 파이썬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리하고 또 구현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쭉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거의 기초 단계를 배운 거라서 여러분이 진짜 활용을 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어 문법을 배운 거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그 영어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여러분이 영어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보고 연습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해보고 이래야 영어가 향상이 되듯이 이 컴퓨터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법만 가지고는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자,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하고 연습을 해서 향상시키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험을 볼 텐데요. 이제 시험에 관련된 공지사항은 계속해서 캔버스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해주세요. 준비물도 제가 마스크랑 각자 신분증 그리고 필기 도구 이거는 반드시 지참을 해야만 입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수 준비물이니까 반드시 빼놓지 말고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 시험 시간이 늦지 않게 보도록 할게요.